여러분 연휴는 잘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1단원 다 마쳤고요.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물질대사 부분은 이제 지난번 동영상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학 일정이 확정이 됐으니까 한 2주 정도 있으면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뭐 못한 실험도 좀 하고 여러분들 질문 개인적으로 필요한 질문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물질대사, 사람의 물질대사에서는 우리가 물질대사 그러면 지난번 큰 1단원에서 생명의 특성 얘기할 때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물질대사였죠. 물질대사였습니다. 그래서 물질대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들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 밑에 보면 생물이 생명활동 유지하고 생장하고 번식하는 데는 모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 같은 경우, 사람도 뭐 역시 동일한 게 똑같으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물질대사 과정을 거쳐서 ATP에 저장되고 사용되는 거. 그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물질대사를 거쳐서 ATP에 저장이 된다. ATP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전환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려면 ATP라는 형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이 네 과정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통합적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물질대사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으로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영양소, 생활습관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먹고 운동 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생활습관과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기죠. 뭐 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생활습관 병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이 여기 보면 생명활동과 에너지, 생명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ATP를 만들고 그 ATP를 만들기 위해서 소화하고 순환하고 호흡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밖으로 배설이 되는지 그 다음에 물질대사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데 이 물질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죠.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죠? 뭐 물질들을 통해 섭취를 하고 소비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죠? 사용을 하는데 요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이 크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부분에 보면 그죠? 바다, 물질대사, 야광 바다와 물질대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게 지금 저 홍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홍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야광충이 그 파랗게 빛을 내는 그죠? 야광충이 파랗게 빛을 내는 홍콩 밤바다의 모습을 촬영한 거라고 해요. 여기 지름이 한 2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큰 놈들은 이게 한 2mm 정도 된대요. 2mm 정도면 상당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그 받은 자극에 대해서 빛을 내니까
우리 지난번 배운 거에 의하면 예, 자극과 반응이죠. 그죠? 근데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데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내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생물이 빛을 내면 뭐 해파리 중에도 빛을 내는 해파리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그 생물 발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생물 발광인가. 이 생물 발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뭘 사용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사용한 결과예요. 그죠?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발광 생물은 빛을 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발광하는 생물들은 루시페린이라는 그죠? 루시페레이스. 루시페린이 그죠? 물질이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활성 루시페린이 되고 활성 루시페린이 그 효소의 작용으로 산화가 되면서 빛을 반짝반짝 내는 그죠?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여기 되게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요게 빛을 반짝반짝 하는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뭐냐면 ATP라는 물질입니다. 이 ATP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배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발광생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구상해 보자. 이거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이제 밤에 그 빛을 내니까, 그죠? 빛을 반짝반짝 내니까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로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얘기하고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이 뭐 동물과 에너지 단원을 배웠던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우리 했었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지난번에 잠깐 물질 대사 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죠?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도 우리 했나요? 그다음에 ATP는 우리가 배워야 될 테고 소화, 호흡, 순환 이건 여러분이 중학교 때쯤 배웠을 거고 노폐물 배설도 간단하게 배웠을 겁니다. 대사성 질환인 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ATP하고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는 아마 요번에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물론 다른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생명과학원에서 주로 배울 것이고 생투에 가면 세포호흡 그다음에 광합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투에 가면 또 나중에 여러분이 내년에 생투를 배운다면 거기서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생명활동과 에너지 부분 첫 번째 단원인데요.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 물질대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물질대사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발열 반응이죠. 그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로 저장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ATP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과정에 소화호흡 순환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ATP 에너지를 만드는데 소화호흡 순환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사람이 대화하고 운동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얻을까? 에너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말하고 운동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그런 것들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음식물을 먹어야 되죠. 그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 먹은 음식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세포로 가서 세포 내에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있고 손으로 뭔가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다 아마도 이런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물질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물질대사 그러면 이게 생명체, 생물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물질대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물질대사. 생명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세포의 물질대사로부터 얻는다. 에너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여기는 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모든 화학 반응인데 어디서 해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동화 이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효소가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효소가 작용을 해요.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효소가 작용하지 않으면 물질 대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대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물질 대사를 나눴었죠. 물질 대사 두 가지. 하나는 동화작용, 하나는 이화작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동화작용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간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이화작용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요 밑에 보면, 이 밑에 봅시다. 이 밑에 보면, 예. 여기 보면, 동화작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간이에요. 간에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경우. 그죠?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거. 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미노산은 저분자 물질이고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이죠.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합성이 될 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요거는 흡열이죠.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반대로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글리코젠이 고분자 물질이고 포도당은 저분자 물질이에요. 그러면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죠.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발열이 되겠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보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되는 게 동화작용. 그렇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되는 게 이화작용.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서 또 동시에 효소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를 찾아보자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그죠? 저분자 고분자 되는 거, 또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포호흡, 그다음에 광합성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할 때 지금 선생님이 발열흡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죠? 반응물 저분자 물질들이 모여서 고분자 물질이 됐을 때 에너지가 흡수가 돼요. 그죠? 이만큼 흡수가 됐죠, 에너지가. 그래서 동화작용일 때는 흡열 반응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화작용일 때는 반응물이 고분자고 생성물은 저분자죠.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이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출된 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죠? 필요한 물질들을 필요한 활동들에 요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죠. 요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죠?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요 물질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걸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죠? 이 반응물이 요 물질이 필요한 거니까. 그죠? 이런 동화작용도 우리 몸에서 일부 일어난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화작용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몸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고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고 또 남아도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저장해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저장을 해서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이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과 사용인데 사람 생명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습니다. 세포호흡의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 생명과학 2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세포호흡이 뭐냐면 우리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이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그죠?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요 그림,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냐면 세포 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그럼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이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 에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빠졌는데, 여기 ATP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ATP 에너지를 여기 합성하게 돼요. 화학 에너지. 이 ATP 에너지가 에너지 전달 물질이에요. 이놈이 에너지 전달 물질. 에너지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로 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 열 에너지는 뭐에 이용을 하냐면 체온을 유지하는데,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데 요 열 에너지가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ATP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또 열 에너지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뭐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른쪽 그림 보면 포도당이 필요하고, 그죠? 포도당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겠죠?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포도당 같은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로 저장되느냐? 일단 ATP. 그죠? 이게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 그다음에 열 에너지.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느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느냐?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그러면 열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느냐?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모든 형태의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면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는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그 정도 도움은 주지만,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에 이 ATP 같이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지 않으면 쓸모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ATP가 세포호흡 결과, 그죠?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화학 에너지인데, 그죠? ATP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열. ATP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데닌이란 물질이 있고요. 아데닌. 그 다음에 리보스가 있습니다. 리보스가 있고,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인산기 세 개 사이에 결합되는 요 결합에 여기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해서, 그죠?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 7.3kcal, 7.3kcal의 에너지가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도 저장이 돼 있고, 여기 저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 ATP가 우리 생체 내에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돼 있죠. 아데노신이 뭐냐면, 여기 아데닌하고 리보스가 있는데 아데노신이 뭐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요거 이름이 아데노신이에요. 여기 아데노신이고,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결합돼 있다. 이 틀이라는 게 3이라는 겁니다. 3.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인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결합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ADP하고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이렇게 됩니다. 아데노신에 인산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사용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세포업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에너지가 방출됐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여기 ADP가 있고요. 여기 인산이 두 개 있죠. 그다음에 인산 하나가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ATP가 생성될 때 여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열로 나오고. 그죠? 그래서 ADP는 인산이 두 개 있는 거고 ATP는 인산이 세 개가 있는 거죠. 두 개에서 세 개 가니까 여기 결합이 하나 늘어나는데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ATP가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TP가 다시 ADP로 분해가 되면 인산이 떨어져 나면서 분해가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생장을 하든가 발성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그런 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바로 이렇게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바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세포업으로 나온 에너지를 ATP에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죠? 세포업으로 나온 에너지를 ATP로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생명활동에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TP다. ATP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ATP는 아까 무슨 에너지라고 그랬냐면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가 가면 기계적인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근육이 수축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물질을 합성한다거나 물질을 운반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이 운동하게 되고 발열을 하면 체온 유지하게 되고 물질이 합성되면 우리가 잘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신 활동을 한다든가 뭐 발성을 한다든가 뭐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거 빛을 낸다든가 이런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이런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물질 대사 중에서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이 뭐라 그랬죠? 동화작용. 그죠? 동화작용이라고 그랬어요. 동화작용. 자, 세포호흡으로 또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뭐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세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열 에너지하고 화학 에너지 뭐라 그랬어요? ATP. 그렇죠? ATP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에너지를 공급해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ATP가 아닐까. 그런데 ATP도 뭐가 분해가 되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분해가 되죠. 우리가 먹은 ATP인데, 그죠? 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로부터 와요. ATP는 어디서 와요? 세포 호흡에서 오죠. 세포 호흡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냐면 아까 뭐가 있었죠? 포도당과 산소였죠. 요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음식물이죠. 그죠? 요 음식물은 어디서 얻어요? 다른 생물에서부터 왔는데 특히 다른 생물들 쭉쭉 추적해본 누구예요? 식물로부터 얻죠. 식물의 광합성으로부터 얻고, 그죠? 요 광합성은 어디로부터 와요? 빛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보냐면 태양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자료와 관련된 거, 뭐 겨울잠과 우주여행에 대한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탐구 활동이 있는데 이 탐구는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아마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번에는 소화, 호흡, 순환과 에너지 합성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가 물질 대사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산소하고
영양소, 그죠?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우리 몸이 세포가 굉장히 많고, 그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으니까 다양한 세포에 산소하고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이 그 호흡을 하고 ATP를 합성해서 그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한 게 이제 여기 산소 이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산소는 어디로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오냐면 폐로 들어오죠. 폐. 그죠? 폐에서 폐포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심장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가가지고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이렇게 보내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게 어디서 양분 흡수하냐면 소장. 그죠? 소장의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 융털. 그죠? 여기는 주로 수용성. 그죠? 수용성 양분. 그죠? 여기 암주관에서는 지용성 양분. 그죠? 이렇게. 그죠? 흡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양분들이 흡수되면 또 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혈관을 타고 모세혈관으로 가서 영양소와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해요. 세포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아까 이산화탄소가 또 일로 노폐물이 나가지고 순환기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이게 폐로 가면 폐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산소가 조직세포로부터 조직에서 산소가 이게 폐에서부터 그죠? 조직세포로 공급되기 경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폐에서 시작합니다. 쭉 여기 해가지고 조직세포까지. 그죠?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여기 소장의 융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용성 양분하고 수용성, 그 다음에 지용성. 그죠? 양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가는지. 그죠? 여러분이 한번 경로를 작성해 보세요. 중학교 때 여러분이 다 배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적어 보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포호흡이 진행되고 나면 세포호흡이 필요한 데는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럼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 그죠?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만들어지죠. 암모니아도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물과 암모니아는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그죠?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출과 관련된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조직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거기서 만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을 내면 뭐가 필요하냐? 순환계가 필요한 거죠. 순환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소화계가 있어요. 소화계는 뭐예요?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몸속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장, 대장 해가지고 영양소가 소화돼서 안으로 들어와요. 순환계를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또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네들이 영양소하고 산소가 조직으로 가가지고 막 만들고 여기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또 심장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 나가고 노폐물, 물. 그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사실 산소하고 양분을 조직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호흡계로 운반하고 노폐물도 또 콩팥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호흡계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 그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설계는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질소 노폐물, 그 다음에 여분해물, 이걸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배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 이 네 가지 그 계가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 네 가지 계가
우리 몸에서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그거예요. 이 네 가지 기관계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한다. 같이 존재한다. 통합적으로 존재한다. 기능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연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순환계 같은 경우는 소화계와 호흡계와 배설계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환계 이 전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기관계가 다르다. 잘못됐다. 중요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더불어 배설계까지, 그죠? 배설계까지 전부 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기관계,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기관계는 순환계죠. 그죠? 순환계가 애들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음식물 속의 영양소는 어떤 기관계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오는가?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화계죠. 소화계. 그죠? 소화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소화, 호흡, 순환의 통합적 작용과 유사한 관계를 학교 생활에서 찾아 써보자. 이거 서로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에서 서로 상호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명활동과 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단원이죠. 첫 번째 단원 생명활동과 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들 잘 복습해 보시고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